사익동 토박이가 읽어주는 롯데 이야기 롯개미 사익동 야구 해설 저는 우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개막이 2029 프로야구 개막이 이제 122일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벌써 넉 달밖에 안 남았다는 얘기라서 사실 시간이 되게 빨리 가고, 사실 지금 뭐 호주 야구 질롱 코리아도 있고 또 조만간 스프링 캠프 가고 나면 야수 게임도 계속 있고 해가지고 사실은 시즌이 끝났다는 생각도 크게 안 들어요. 왜냐면 질롱에 워낙 우리 선수들이 많이 가 있어가지고 되게 공백이 없는 느낌? 작년부터 그렇습니다. 참 호주 프로야구가 야구 팬들한테는 되게 소중한 그런 경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소식은 세 가지 정도인데요. 지성준 선수의 합류 인터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루수가 누구야? 네, 일루수 과연 누가 될 것인가 내년에 그런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정우람 선수 FA 계약과 또 손준환 고호준 선수 계획은 어떻게 될 것인가. 왜냐하면 이 정우람 선수의 계약이 이 두 선수한테 영향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예가이들을 약간 제가 소개도 해드리고 뭐 제 나름대로 또 말씀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성준 선수가 이제 합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팀 유니폼을 입고 찍은 사진이 있는데 한 10년씩 있는 선수가 되게 너무 잘 어울립니다. 그래가지고 내년에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부산에는 처음 왔는데 되게 빨리 친해졌다고 해요. 그래서 일단 상동구장에서 처음 만났는데 아는 선수들이 많아서 어색하진 않다. 뭐 이대호 선배, 송승준 선수, 뭐 선배, 이병규 선배 등 많은 분들이 좋은 이야기 해주셨다면서 어릴 때부터 사투리를 정말 좋아했다고 합니다. 롯데 분위기인 내 스타일. 네, 소위 사회생활을 할 줄 아는 것 같아요. 네, 부산에 오면은 사투리 시즌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뭐 재미있는 인터뷰를 해주었고, 좀 경기적인 얘기를 하자면 많은 경기에 나서는 건 모든 선수들의 꿈이지만 풀타임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기회는 내가 만드는 것이라고 선을 그은 뒤 교원의 체중을 줄이고 근육량을 늘릴 계획이다. 유연성을 기르기 위해 요가도 배울 생각이 있다고 합니다. 우선 사실은 뭐 진심은 우리가 알 수 없겠지만 사실은 당연히 풀타임 보장이란 건 없고요. 뭐 허문회 감독도 주전 포수한테 80게임 정도 배분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80게임을 가져오는 것도 뭐 지성준 선수나 다른 선수들이 하기 나름이겠죠. 그래서 뭐 굉장히 원론적인 인터뷰를 잘 해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팀의 사실은 가장 어려운 점이 빠른 공 투수도 많고 포크볼 투수도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 시즌에 뭐랄까 포수 포지션에서 되게 어려움을 겪은 게 빠른 볼과 포크볼이 사실은 제일 뭐랄까 차이가 크다 보니까 뒤로 많이 흘리고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 두 가지를 잘 캐치를 해내는 게 포수로서 가장 좋은 역할이겠고, 또 되게 인상 깊은 인터뷰는 결국 팬들을 위해서는 승리가 제일 중요하다. 재미없게 이기는 것은 별로다. 팬들이 경기를 볼 때 짜릿함을 느낄 만큼의 승리를 원한다고 해요. 되게 뭐 우리 팀 상대로 워낙 강하기도 했고 끈의경론 치고 했는데 되게 스타성이 있고 좀 대담한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사실 그런 징크스가 있잖아요. 사직구장에 말로 참 맨날 진다고. 근데 그런 징크스는 없을 것 같은, 오히려 팬이 많을 때 되게 좋은 활약을 할 것 같은 지성준 선수 인터뷰고요. 그 다음에 뭐 조금 사직구장에 많이 와보신 분들이라면 약간 공감할 만한 내용은 부산 팬들 응원이 가장 기대가 된다. 심할 때는 사직구장이 울린다고 들었다. 이를 위해서는 뭐 좋은 모습을 보여드려야 한다. 완성형 포수란 말이 어울릴 수 있도록 모든 면에서 성장하겠다고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약간 좋으면서 슬픈 얘기가 있는데, 심할 때는 사직구장이 울린다고 들었다. 사직구장이 울리는 걸 느꼈다가 아니고, 이 말인즉슨 지성준 선수가 사직구장에서 뛸 때 한 번도 만원이 차지 않았다는 얘기일 거예요. 왜냐하면 사직구장을 뭐 아마 이 방송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만원이 차면 무조건 울립니다. 그러니까 일단 땅 자체도 울리고요. 땅 자체도 이제 뭐 단체로 뛰거나 하면 울리고, 그 다음에 뭐 구호를 외쳐도 그 그러니까 반대편 벽에 맞고 부딪혀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래가지고 한 두세 번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데, 그런 것을 지성준 선수가 못 느껴봤다는 거는 한 3년 동안 거의 뭐 만원이 찬 일이 없었고, 뭐 없진 않았지만 옛날만큼 그런 분위기를 느낄 기회가 별로 없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뭐 지성준 선수도 잘 해주고 모든 선수 잘 해줬을 때 이런 울리는 거를 직접 많이 느끼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정말 합류를 해서 정말 반갑고, 또 시범 경기 전에 아마 스프링 캠프 연습 경기에서 지성준 선수가 이제 우리 팀 유니폼을 입고 경기를 하는 모습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또 아마 관심이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지성준 선수에 대해서. 그래서 관련 기사가 올라오거나 또 소식이 제가 뭐 들으는 게 있으면은 먼저 소개를 또 해드리고 앞으로 또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성준 선수 얘기는 해봤고, 두 번째 얘기는 일루수는 누구야예요. 이게 기억하시는 분이 있으려나 한 5년 전에 이런 뭐 노래 같은 게 있었습니다. 약간 미국 유머송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그 일루수 이름이 일루수라서 일루수가 누구냐고 계속해서 왔다 갔다 노는 근데 그런 농담 같은 게 있었는데, 우리 팀 사정이 지금 약간 그래요. 지금 일단 채태인 선수를 2루 SK로 2차 드래프트로 보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팀에 전문 일루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작년이 아니죠. 올해 가장 많은 경기를 뛴 일루수가 바로 채태인 선수였거든요. 근데 채태인 선수를 보내면서 일단 팀에 뭐랄까 전문 일루수라고 할 수 있는 쓸만한 선수가 거의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상황이 조금 살펴보면 올해 일단 일루수를 제일 많이 뛴 선수가 채태인 선수고 그 다음이 정은 선수입니다. 네, 정은 선수는 놀랍게도 지금 포지션이 외야수로 되어 있습니다. 네, 외야수로 되어 있고 근데 일루수로 238.2이닝을 소화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이 이레오 선수와 제이콥 윌슨 선수인데 뭐 이 두 선수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루수 요원은 아니고 윌슨 선수는 팀을 떠나게 됐기 때문에 그런데 뭐 더 범위를 넓혀도 사실 뭐 없어요. 사실 뭐 오윤석 선수나 뭐 아니면 이제 쾌차하고 돌아온 김상호 선수 정도 그 정도가 있는데 그래서 일루수로 뛸 수 있을 만한 선수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사실 뭐 오히려 이레오 선수가 많이 뛰는 게 현실적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뭐 한동희 선수도 잠깐 1루를 뛰긴 했지만 한동희 선수가 1루로 가는 건 사실 바람직한 경우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팀 전체적인 전력에서 네, 대형 3루수로 커주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향인 것 같고 뭐 기사에서는 뭐 작은 이병규 선수가 이제 1루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물론 1루수로 뛴 경험이 없지는 않습니다. 뭐 우리 팀에 오고 나서도 1루수 약간 뛰긴 했는데 물론 공격력은 보장된 선수지만 저는 사실 이병규 선수가 1루수 뛰는 건 좀 안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왜냐면 일단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워낙 유리몸으로 유명한 선수입니다. 그래가지고 조금만 뭐 부딪히거나 하면 바로 깨지는 네, 그런 약한 신체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1루수로 뛰면 사실은 부상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왜냐면은 뭐 1루에서 이제 크로스된 상황에서 뭐 부딪히거나 아니면은 급격하게 이제 몸을 뻗거나 이런 상황에서 부상 위험이 있기 때문에 1루수로 쓰는 건 되게 위험한 경우인 것 같고 2017 시즌에도 그랬거든요. 17 시즌에 거의 지명타자 대타 아니면 수비보험 좌익수 이 정도였고 1루수로 제 기억엔 한 10게임도 안 뛰었던 것 같은데 그 1루수로 나온 경기에서 다 썼어요. 네. 그래서 이병규 선수를 1루수로 쓰는 거는 다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정말 급할 때 아니면 안 쓰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뭐 올 시즌에는 거의 뭐 1군에는 드러내지 못했는데 모습을 그래도 제4의 외야수나 아니면 대타이온으로는 최고의 선수이기 때문에 아무튼 1루수 말고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사실은 지금 전준우 선수 FA 계약이 뭐 되진 않았지만 사실 뭐 재계약을 하는 걸로 거의 보고 있거든요. 왜냐면 그 고깃집 행사 그러니까 그 자선 행사 명단에 전준우 선수 이름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계약 안 할 선수 이름을 뭐 굳이 넣진 않을 것 같기도 하고 뭐 제가 이렇게 저렇게 듣기로는 계약을 사실상 뭐 합의를 했다 이런 얘기를 좀 들은 것도 있어가지고 예, 이거는 지피셜입니다. 오피셜 아니고요.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저는 재계약한다고 생각을 하고 봤을 때 전준우 선수를 1루수와 지명타자 요원으로 생각을 하고 계약을 할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면 일단 전준우 선수도 나이가 작은 나이도 아니고 그 수비력이 원래 그렇게 좋지도 않은 선수인데 점점 이제 운동 능력이 떨어지면서 수비력이 점점 더 안 좋아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외야 수비력 보기에 몸이 너무 큽니다 지금. 그래서 약간 홍성훈 선수 케이스처럼 약간 포지션은 다르지만 이제 나이가 30대 중반에 넘어가는 만큼 조금 수비 부담을 줄이고 좀 더 타격에 집중을 할 수 있도록 1루수로 보내보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아마 팀 전체적인 전력 상승에도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고 아마 송민규 단장 스타일 상황에도 수비가 약한 선수를 외야로 보낼 것 같지도 않고요. 또 전준우 선수가 3루수 출신이니까 1루 수비가 불가능하진 않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시도는 해볼 것 같고요. 그거하고 또 연결이 되는 게 2루수 요원인 고승민 선수, 강로환 선수를 외야수로 훈련도 시키고 경기도 출장시키고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전준우 선수를 1루로 놓고 좌익수 자리를 고승민, 강로환 선수를 일단 두 명을 넣어놓고 나머지는 이제 조금 더 그 두 선수가 좀 힘들 때나 아니면 조금 더 잘하는 선수가 나타나면은 좌익수 자리를 계속해서 좀 로테이션을 돌리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로서는 우리 팀의 내년 1루수는 전준우 선수가 될 것 같고 되는 게 팀 전력에서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사실 1루 백업 자리는 굉장히 로테이션에 계속 돌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루 사실 전문 1루수가 그렇게 많을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1루수 백업 요원으로는 뭐 정훈 선수도 있을 거고 이대호 선수도 뭐 수비를 올해는 못 보겠지만 안 보는 건 아니고 오윤석 선수도 나쁘지 않은 수비를 보여줬고요. 그다음에 김상호 선수도 복귀를 해가지고 2017년 정도의 그런 실력만 보여주면은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전준우 선수를 앞으로 뭐 재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스프링 캠프에서 준비를 하느냐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우리 팀이 비어있는 포지션이 사실은 이제 마차도 선수가 들어오면서 유격수, 이루수는 고정이 된 것 같아요. 마차도 선수, 신봉기 선수 이렇게 고정이 됐는데 1루수하고 3루수 자리가 내야에서는 약간 애매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외야수 자리도 중견수, 우익수는 확실한데 좌익수가 약간 비어있는 것 같고 그래서 좌익수, 3루수, 1루수 포수는 지성준 선수가 거의 주전으로 들어왔지만 아직 확실한 건 아니니까 네, 팀에 지금 4자리 정도가 비어있네요. 네, 참 9자리 중에 4자리가 비어있는 게 참 아이 참 웃긴 일인데 아무튼 그래도 채울 요소들이 있다는 게 좀 희망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포지션 경쟁도 계속해서 재미있는 흥미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1루수 얘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는 정우람 선수 재계약에 따라서 손승락 고효준 선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도 약간 해볼 텐데요. 일단 정우람 선수는 한화하고 4년 총액 39억에 재계약을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FA인데 굉장히 그래도 고액의 금액을 이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우람 선수가 34살이고 내년이면 35살이고 35, 6, 7, 8 38세까지 이제 계약을 했는데 이게 다른 팀 얘기지만 사실 주목이 되는 게 베테랑 불펜 투수의 그 몸값에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물론 정우람 선수는 올해 성적이 워낙에 좋았어요. 26세이브에 1.54 평균 자책이 기록을 했는데 9위는 다소 저하됐다고 하지만 사실은 9위라는 게 좀 그 불분명한 요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사실 평균 자책이 1.54면은 누가 봐도 잘한 성적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좋은 성적을 좋은 그 계약을 따낸 것 같은데 사실 손승락 선수나 고효준 선수가 이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는 이 선수들도 그러니까 나이가 있는 불펜 투수로서 조금 더 좋은 계약을 할 수 있는 약간 예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얘기에서 이런 기사들이 올라오는 것 같은데 사실은 나이 차이가 제법 나지요. 네, 손승락 선수는 3살이 더 많고요. 고효준 선수는 2살이 더 많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 손승락 선수가 올 시즌 전반기에는 되게 안 좋은 모습을 보이다가 후반기에는 대단히 이제 반등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고 고효준 선수는 워낙에 많이 던졌어요. 네, 워낙에 많이 던져서 62.1이닝을 던졌고 이닝 수보다 출장 경기 수가 워낙에 많았어요. 2경기에 한 번 골 이상으로 나왔는데 네, 평균 자책은 4점대 중후반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사실은 평균 자책으로 평가를 할 수 없다는 걸 모두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네, 워낙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저는 약간 솔직히 걱정은 돼요. 손승락 선수는 후반기 15경기에서 1.88의 평균 자책을 기록하면서 크게 반등을 했는데 일단 저는 이 두 선수가 우리 팀에 내년에도 반드시 필요는 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사실은 불펜이 없습니다 지금. 네, 불펜이 없고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다고는 하지만 이 두 선수보다 나은 사람이 없었고 또 후반기에 반등도 했고 고효준 선수는 이닝 수화를 많이 했지만 내년에 모르겠어요. 솔직히 저는 고효준 선수 올해 보면서 작년 시즌 구승민 선수가 생각이 좀 많이 났거든요. 작년에 딱 지금 이맘때쯤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은데 구승민 선수가 올해 퍼져도 저는 욕하지 않겠다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것이 현실이 됐습니다. 네, 올해 결국 이제 피로 누적이 결과로 나타났고 안 좋은 성적이 나왔는데 고효준 선수도 물론 잘하면 좋겠지만 만약에 성적이 떨어져도 저는 뭐라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워낙 이번 시즌에 많이 던졌고 팀을 위해서 희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작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 불펜이 없습니다 이 팀에 사실 지금. 그래서 이 선수 고효준 선수가 필요도 하고 손승락 선수도 당장에 올해 봤잖아요. 구승민 선수가 9위가 더 좋고 마무리를 충분히 잘 해낼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마무리를 보내봤더만 사실 그 중압감을 버텨내지 못했죠. 그래서 손승락 선수가 마무리를 계속 안 보더라도 약간 마무리 자리에서 버틸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나 아니면은 정신적인 부분을 후배한테 조언해 줄 수 있는 역할을 충분히 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론 그 옛날 같은 그런 오버페이는 절대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성민구 단장 스타일이 필요하지 않은 오버페이는 절대로 하지 않는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 두 선수도 그렇게 돈 욕심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지금은. 왜냐하면 선수 생활이 이제 거의 마지막에 다다르고 있고 하기 때문에 돈보다는 선수 생활을 계속해서 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을 것 같아서 재계약은 원론적으로 필요하되 지금 팀과 단장님의 협상 스타일상 그렇게 막 오버된 돈을 주진 않을 것이다. 그래서 아마 적절한 선에서 큰 마찰의 시간 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선수들이 타팀에 이적할 수 있는 입장은 사실은 또 아니거든요. 이 선수들한테 20인 밖에 보상 선수를 줄 정도로 뭔가 여유가 있는 팀이 또 없기 때문에 아마 적정선에서 계속 같이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 지금 이 방송 보신 분들이 딱 하나만 약속해 주시면 좋겠는 게 고효준 선수가 내년에 뭐해도 욕을 하지 맙시다. 네, 워낙에 올 시즌 많이 잘해줬기 때문에 불펜 투수는 매년 잘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같이 생각을 해주시고 뭐 조금 잘하면 물론 제일 좋고요. 만약에 좀 어려움이 겪고도 많은 응원과 함께 열심히 조금 뭐랄까 박수를 많이 쳐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사익동 도박이 읽어주는 롯데 이야기 롯게미 사익동 야구에서 저는 우피였고요. 다음 주에도 이런 롯데 야구 소식을 가지고 이런저런 소식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